안녕하세요. 예, 진혜수입니다. PPT가 준비가 네. 저는 그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스프리에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안전 동향 중에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세 번째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번 작년이나 재작년 조사하고 그러니까는 작년엔 안 하고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재작년 조사랑 좀 틀린 점하고 요새 이제 좀 이슈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 국제 컨퍼런스를 여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이 왜 필요하고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제일 큰 이유인데요. 그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것이 좀 정의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만을 가지고 그 안전을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이제 시스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소프트웨어 그 진흥법이 그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국회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뭐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점점 그 추가를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면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런 뭐 자동차나 철도나 그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AI 같은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 세션에서 보셨듯이 이제 그 굉장히 사례들도 많이 앞 세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자 하는 이 우버 사례는 그 존 토마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BMW 사례, 화재 사례가 있는데 요게 아직 이제 원인이 굉장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원인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요게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아연 전화국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그 뭐 용산구, 서대문구, 뭐 고양시 굉장히 좀 넓은 지역에 그 휴대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근처에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터넷 중독이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냥 제 자신도 이제 휴대폰이 안 되니까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불안한 정도지만 사실 상인들은 이때 그 카드 결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만 받으니까 굉장히 매출도 줄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금을 찾으러 사람들이 ATM기에 갔는데 KT에 연결된 ATM기는 돈을 찾을 수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뭐 더 문제는 그 119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고 전화에서도 이제 그 병원에서도 그 전화로 다 이제 그 통신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그 뭐라 그러나 그 군의 방송으로 이제 의사들을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례로 뭐 119가 안 와서 이제 죽었다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통신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그런 학회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 DNN을 이용해서 이제 그 물체를 인식을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에러라는 게 이제 그 우주의 그런 방사능이나 알파 파티클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한 비트가 바뀌는 거를 소프트 에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아예 그 반도체가 파괴되는 게 아니고 잠시만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의해서 뭐 도요타 급발진 사고도 요거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트럭이 소프트 에러에 의해서 새로 인식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상에서. 그러면은 자동차가 트럭을 인식했으면 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새로 인식해서 쓰지 않고 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논문이 작년에 나온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논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영화의 장면인데 그 다이아드 4입니다. 근데 요거가 이제 사실은 뭐 안전이라기보다는 보안이라고 더 할 수 있는데 그 해커들이 이제 그 국가 기관망을 탈취를 해서 이제 지금 도로 신호등이 제대로 안 돼서 차가 다 쓴 상황이죠. 근데 요거를 만약에 해커들이 안 하고 소프트웨어 에러에 의해서 그런 국가 기관망이 그렇게 이제 실수가 그러니까는 작동이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아이로봇이나 이런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사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현황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국내 쪽에 그 안전 현황을 조사를 하고 해외 쪽에 이제 현황을 조사해서 국내는 어떻게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나가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이 조사는 좀 더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여기서 발표드린 거는 이제 여기가 자동차 세션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법제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의 법제에 대해서 미국 사례, 유럽 사례, 그리고 중국, 일본 사례 그렇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상원하고 하원이 이제 같이 법을 발의를 할 수 있고 둘 다 이제 동의를 해야 그게 법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셀프 드라이브 액트 같은 법은 하원에서 발의를 하고 하원을 통과해서 지금 상원의 그 동의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AV 스타트 액트 같은 경우는 그 상원에서 발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자율주행차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동차 현재 안전법보다 규제, 그러니까는 그 규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한 규제를 좀 풀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만 반해서 자율주행차의 뭐 안전이나 뭐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은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법이 그 이제 각각의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해서 세세한 걸 들어있지 않지만 그 그러니까는 자율주행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에 또한 또 안전을 또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미국은 두 가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술적인 것보다는 약간 책임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 이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그 보험사에 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이 아닌 거죠, 운전자는. 그리고 운전자 자체도 제3자로 피해 보상을 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제조나 설계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제 보험업자가 제조나 설계사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자기 맘대로 구조 변경을 했다. 그거는 이제 사용자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은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통부 그다음에 경제에너지 산업부 여러 이제 부처가 합작을 해가지고 그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그런 기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율주행차는 한 가지 한 그 기관에서 좀 그 막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옛날에 레드 플래그 그 법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이제 가는데 앞에 깃발을 빨간 깃발을 이제 들고 가는 거죠. 그거만 이제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국의 자동차가 발전 안 했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그 교훈을 삼아서 그런지 영국은 좀 그 기술의 세세한 부분은 아직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차보다는 그 아까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레벨 3단계, 4단계에 대해서만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아까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이 자율주행차에 있다고 했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를 만들었는데요. 그 만약에 이제 위험한 상황이 와서 사람한테 그 사고 회피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한 한 재산상의 피해나 그 동물의 피해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꼭 그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서 6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다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그 3년 정도 데이터를 꼭 보장을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기존 일반 자동차의 그 안전 형식 승인을 그대로 받도록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자동차 생산량의 거의 3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이 한 10%, 일본이 10%인데 중국은 지금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행보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그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그 자율주행차 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뭐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부분에 뭐 이제 선도 국가로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산업 정보통신부, 그다음에 교통부, 뭐 공안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안부 같은 곳이죠. 이렇게 세 개 정부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차 개발 및 테스트 관련 규정 및 정책을 만들고 표준화 관리국에서 또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신 그 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을 국가에서 좀 주도하지 않고 국가는 그냥 그 대체적인 프레임워크만 만들고 산업계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그런 거를 주도를 하라고 이제 풀어준 상태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나가서 이제 요렇게 하라고 표준도 만들고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제 일본을 보시면, 일본은 사실 자동차 쪽에서는 미국과 거의 같은 그런 위치를 점유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를 보면은 미국은 뭐 그쪽 구글 차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그에 반해서 좀 자율주행차는 좀 뒤처진 상태죠. 그래서 일본은 좀 자기가 이제 먼저 나가기 위해서 뭐 핸들이나 엑셀이나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이제 도로에 가도록 이제 허용을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운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 10월에 이거를 허용을 했고 캘리포니아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중국하고 비슷한데요. 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딴 나라에선 하진 않은 레벨 3, 4의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만약에 뭐 운전자에게 시스템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통지를 해야 되고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에서 좀 주도해서 좀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법을 만들고 뭐 그런 건 없고요. 자동차 관리법 안에 자율주행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약 사항은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조향 장치, 핸들이나 뭐 엑셀,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없는 차들이 이제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리법 그 시행 규칙에 보면 자동차란 뭐 조향 장치와 뭐가 있어야 된다, 핸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제한점을 그런 것부터 좀 풀어야 자율주행차가 좀 자율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외 그 자율주행차 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DMV-GL에서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의 이 상위 10개사가 50%의 그런 그 안전 컨설팅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GS나 뷰로 베리타스나 인터텍 등이 이제 하고 있고요. 이 TUV 수드 라일란드 뭐 노드에서 이게 다 TUV 독일 원래 국가에서 만든 그런 컨설팅 그 안전 검증 기관이 이제 다 한 요 TUV 같은 회사가 있어서 거의 10개 국가가 10개 기업이 그 안전 거를 점유하고 굉장히 좀 그 전망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SGS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 국내
그 지사가 거의 10개가 된다고 합니다. 각각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제 TIC 전망에 대해서 보면 뭐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이제 법 제도가 뭐 강화됨에 따라서 좀 이제 굉장히 좀 전망이 있고요. 신흥 시장의 부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검인증에 대한 요구가 많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다 플러스적인 요인인데 마이너스적인 요인 하나가 이제 이 무역량 감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TIC 업체들이 거의 한 150년이 됐고요. 아까 뭐 DMV도 150년 됐다고 하는데 150년이 됐고 그게 이제 시작한 게 그 산업혁명과 같이 이제 뭔가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면서 뭐 선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이제 뭐 무역을 하면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에 대한 것이 그 산업에 그대로 좀 스며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산업 발전이 너무 좀 그 강조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를 계속 이제 우리의 문화 속에 좀 스며 들어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현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동향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항상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이제 그 법제도를 관리하고 연구하고 그런 그 기관 그리고 그다음에 컨설팅하는 기관 그리고 이제 안전한 제품을 뭐 사용하거나 이제 제공하는 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항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조사랑 18년 조사를 보면 그 18년 조사에서는 이제 각기 산업 도메인의 자동차, 철도, 원자력 등의 이제 연구소 등을 좀 더 추가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의 범위를 좀 높였고요. 그다음에 안청 컨설팅 그룹에 대해서는 그 2016년 조사는 그 테스팅 기업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좀 안전 기업에 좀 포커스돼서 더 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 기업들은 이때는 안전이라고 딱 활용하는 주체로 좀 제한을 뒀었는데 여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제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좀 모든 제품으로 좀 늘려서 이제 해보자 해서 저희가 전체 합해서 한 100여 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 정보를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기존 조사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 보면은 뭐 그런 전문가들은 워낙 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 안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좀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법제화를 계속 해야 된다. 요거 지금 계속 얘기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어야 된다. 아까 그 영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부처가 이제 통합을 해서 좀 자율주행차에 관해서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도 좀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고요. 이제 표준화 부분에서도 이제 뭐 철도나 자동차 뭐 계속 아까 ISO 2626이 자동차 표준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표준 쪽에서도 우리가 좀 그러니까는 같이 들어가서 선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면 이제 인력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발주나 그런 거를 할 때 안전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컨설팅 기업은 뭐 이제 일반 현황, 프로세스, 산업,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안전 인식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처음 2015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안전이라 그러면은 사실 안전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뭐 그 오전 세션에서도 이제 안전하고 보안 다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인식이 없었는데 안전이란 거는 사고 발생에 대한 회피 메커니즘이다. 이런 이제 안전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도 예전에는 철도, 자동차, 원자력, 모주항공 요 정도로만 이제 안전 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쪽으로도 좀 산업이 좀 그 확장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분야를 보면 뭐 그 안전 관련 서비스, 그다음에 인증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2016년에는 도구 판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관련 도구는 굉장히 비싸고 외국 제품을 많이 쓰는 경향이었는데요. 이제 그 우리나라 제품도 좀 많이 쓰이는 경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전 분야 그 사업 기업에 대해서 그 프로세서 현황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통합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위험도 분석하고 세이프티 메커니즘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걸로 이제 좀 바뀌었고요, 내용이. 그리고 뭐 법제도 필요성 이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사용자는 이제 개요하고 예방 대응 활동 그리고 정책 요구 사항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용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사용자를 한 70에서 80 정도 이제 기업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뭐 제조업도 조사를 했고 뭐 서비스업, 뭐 금융 서비스 쪽에 이제 금융업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안전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질문에 한 60%가 참 알고 있다고 했고 그 제조업 부분에 이제 수출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은 모두 이제 안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안전이 이제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안전은 그냥 품질에 들어간다는 것도 있었고 안전과 품질은 이제 공통된 부분도 있고 안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대답이 있었고요. 그 제조업 부분에서 보면은 그 이제 어떤 그 안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인력 육성하고 이제 필요성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아까 인력 양성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 제조업 부분은 좀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인력은 굉장히 좀 부족한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번에 제가 이제 자동차 공학회 학회를 가니까 그쪽 현대 자동차 분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좀 예전 2, 3년 전하고 굉장히 좀 태도가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회사랑 우리도 이제 그런 뭐라 그러나 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도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굉장히 늘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이제 뭐 정보통신하고 금융보험이 좀 대표적인데요. 이제 기업들이 요게 이제 그 품질이나 안전에 대해서 요거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 문화나 우리나라 문화랑 좀 비슷한데 이제 안전은 좀 밑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 위주로 생각하고 안전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제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방 점검 활동을 보면 되게 예방 점검 활동은 이제 인증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내용이 나가는데요. 이런 인증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는 저희 쪽에 이제 외국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기업들이 이제 그 인증 비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하고요. 인건비 등은 이제 좀 그 철도 같은 산업에 그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인건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비는 보면 아직 되게 한 3% 정도가 되게 많아서 좀 안전에 대한 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응 활동 같은 경우는 대응 활동이 있다는 부분이 한 40% 정도 됐는데 이것도 이제 철도나 에너지화학, 자동차 등 이제 굉장히 안전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대응 활동이 있었고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거는 그 대응 활동이 있는 기업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
시나리오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77%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좀 늘어났다는 그런 그 2년 전의 조사랑은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법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 진흥법상에서 그 안전에 대한 법을 지금 새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여기 관리기관의 요건에 보면 위험 분석,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기술 지원, 뭐 인력 양성,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사고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법상에 저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세부 이제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어떻게 할지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제도의 그 재정 방향성에서도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이하드 사례에서 보면은 그런 초연결로 인해서 예전에는 뭐 자동차 하나 사고 나면 그 자동차 하나가 사고 났는데 굉장히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포괄적 안전 확보 방안을 좀 그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제도의 수준을 낮게 한다는 거는 요거는 그 안전 측면에서 이게 낮게 해야 되는지 높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 이슈가 많은데요. 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법제도는 낮게 하고 뭔가 이제 기술 개발은 굉장히 좀 높게 해서 안전을 보장하는 이런 측면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산업 분야의 법제도를 적극 참조하라.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사례가 그 테슬라의 하이퍼루프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하이퍼루프는 보면 튜브상에서 이제 굉장히 좀 빨리 가는 그런 이동체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진공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항공 그 우주선의 표준도 필요하고 항공의 표준도 필요하고 이제 그 레일이 그 튜브가 있기 때문에 레일의 표준도 필요하고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합병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타산업 분야에 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참고하고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식제와 인력 양성은 굉장히 좀 계속 필요하고요. 표준에도 이제 저희가 좀 참여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이라고 그 저번 주 월요일 11월 19일 날 이제 국회에서 발대식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국회의원 24명하고 뭐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발대식을 했고요. 이제 공동 대표단이 이제 국회의원들과 이제 정책자문위원 이렇게 모여서 하고요.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이 이제 포럼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각각의 정책분과 미래 전략분과 산업혁신분과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분과를 구성해서 향후 어떻게 요거를 발전시킬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아마 들어오실 때 포럼에 관해서 저희가 좀 가입 신청서를 나눠 드렸을 겁니다. 그 같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나라 그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